예, 안녕하세요. 조군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좀 시간이 났어요. 아직도 여전히 견적 요청들은 많은데, 그래도 시간이 좀 날 때, 제 본업은 견적을 짜드리는 것도 있지만, 많은 모르는 것들이라든가, 저도 몰랐던 것들, 그리고 사실 때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제가 제 이름으로 카페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어, 들어오셔서 가입을 해주시고 뭐 기본 견적이라든지 공지사 꿀팁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견적 요청해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여기에 달아 드릴게요. 뭐 물론 지금 동영상 찍을 거 다 찍고 그 다음에 견적을 올릴 거고요. 일단은 그냥 올려드리는 부분들은 그냥 올려드리는데 시간적 여유가 되면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엔간하면은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 기존에 나와 있던 거랑 겹친다 라고 한다면 영상보다는 아무래도 그 댓글이 되겠죠.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컴퓨터 구매 시 꿀팁에 들어갈게요. 제가 저도 견적을 이번에 맞추면서 느꼈지만 CPU는 뭘로 가야 되지? 뭔 차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SSD는 뭔데 이건 얜 이렇게 싸? 야, 같은 가격인데 얜 뭔데 이렇게 비싸? 씨. 막 그러면서 했어요. 그리고 파워. 그래, 파워는 700W, 600W, 500W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거는 막 사는 거는 막 댓글이 막 2000개씩 달려 있는데 뭐 어떤 거는 막 1000개도 안 달려 있고 막 10개도 없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그래픽 카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할게. 60 갈 건지 70 갈 건지 80 갈 건지 그런 거라 쉬운데 파워는 브랜드도 많고 막 그리고 CPU는 i5는 뭐고 i7은 뭐고 i5랑 7이랑 또 가격 차이는 왜 이렇게 나고 3는 왠지 3이라 별로 약할 것 같아서 안 좋을 것 같고 5 넣자니 7이 가고 싶은데 7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아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놓으면 조금 더 구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CPU에 대하여 라는 걸 하겠습니다. CPU에 대하여 어머나.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CPU 손쉽게 뇌입니다. 뇌. 인체를 컴퓨터라고 표현을 하자면 뇌는 프로세서 CPU입니다. 자, i7, i5, i3 많이들 들어보셨죠? 7세대, 6세대, 5세대, 3세대, 2세대 이거는 뭐냐면 7700, 6700, 5700, 4700 그거는 앞에 숫자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7세대죠. 전 세대가 6세대. 뒤에 카비레이크 이거는 7세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카비 그리고 6세대는 뭡니까? 스카이레이크, 카비레이크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쓰던 컴퓨터가 샌디스크였습니다. 그건 2세대예요. 제가 샌디스크 2400을 썼을 거예요, 아마. 어찌됐든 자, 제조사는 똑같이 인텔입니다. AMD는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자, 인텔은 정말로요. 저는 인텔 빠입니다. 그냥 AMD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냥 저는 인텔을 써왔고 인텔이 좋아요. 인텔이 인지도도 높고요. 그래서 그냥 인지도 씁니다. 굳이 AMD를 알아보면서 메인보드까지 같이 갈아달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AMD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텔 분들 계시다는 걸 알아주셔야죠.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제가 인텔 쓰고 싶은 거지 AMD 쓰시는 분 틀렸다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신 연원 이번 연도에 나왔죠? 자, 브랜드는 7세대 i4, i3, i7 소켓은 1151 소켓을 씁니다. 6세대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어의 형태 쿼드코어, 듀얼코어 코드가 뭘까요? CPU 뇌. 쉽게 말해서 이 CPU 안에 뇌가 4개 몇 개가 들어있냐 그를 코어 형태라고 해요. 뇌가 2개가 들어있어요.
뇌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쿼드잖아요. 4개. 뇌가 4개 들어있는 거예요. 막 고급 하이엔드급으로 가면요. 뇌 8개, 막 스레드 16개 막 이래요. 장난 아니에요. 자, 이것도 뇌. 스레드 형태.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뇌가 있어요. 뇌가 있는데, 잠시만요. 뇌가 있는데, 뇌, 뇌, 뇌가 있는데, 이렇게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전산적인 메모리라든가 신호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저걸 처리해야지 이제 일이 되는 거니까. 근데 스레드는 그거예요. 스레드가 4개냐 8개냐 그거예요. i5까지는 스레드가 4개예요. 전선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렇게 쌓여 있는데 들어오는 분이 4개인 거야. 해서 슉 슉. 근데 i7은 뇌가 4개 더 있는 거야. 근데 i7이랑 i5랑 뭐 별 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뇌는 한정적이지만 뇌가 지금 4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뇌가 4개가 들어있는 건데 한정적이지만 그 스레드 입장하는 거에 그 전산 크기가 커져 버리면 빠르면은 빨리 들어가니까 이거 스레드가 많은 게 유리한데 만약에 큰 전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애가 들어가려면 얘가 처리를 하려면은 얘가 맡았으니까 오래 걸리죠. 그럼 여기서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면은 큰 자료를 할 때 사람들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 차이인 거예요. 큰 자료를 정사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스레드 자체가 멈추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스레드 4개나 8개나 별 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라 일단은 가끔 가다 보면 i5에 밀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7세대가 좋다, 5세대가 좋다, 더 안 좋다 그런 거를 떠나서 저 같으면 돈 있으면 그냥 7세대 갑니다. 왜요? 많잖아요. 저 같아도 사람 많고 입구에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으면 저도 이거 써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작 속도입니다. 3.6, 3.5, 4.0 듀얼인데 오지게 크죠. 밑에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설명입니다. 그리고 터보 부스트 속도 이거는 오버클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K가 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HD 이거는 그래픽카드 내장 그래픽카드 이번에 굉장히 좋아졌다고들 많이 말하죠. 자, 쿼드코어 4개의 프로세서를 가진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가 4개 탑재된 제품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뇌가 4개 들어있는 거예요. 듀얼은 뇌가 2개 들어있는 거고 헥사? 뇌가 8개 들어있는 거예요. 6개인가요? 6개죠. 옥타가 8개죠? 자,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어떤 분께서 써놓으신 분이 있어요. 소임 일크시라는 님께서 네이버 지식인에 써주셨던 분인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코어는 문, 쓰는 코어는 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어가 CPU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듀얼 코어, 쿼드 코어잖아요. 코어는 문이라고 합니다. 문, 뇌. 그죠? 자, 그리고 스레드는 문을 지나갈 때 이제 티켓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 문을 어쨌든 간에 결국에 스레드에서 끝에서 모이는 건 뇌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 개의 문에 사람들이 일렬로 늘어서 순서를 기다리는 게 아, 그러니까 문 한 개에 1스레드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거죠? 입구는 하나인데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는 하나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겠죠? 근데 스레드가 두 개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 배가 되겠죠? 같이 쓰니까. 세 명이면 세 개가 쓰겠죠? 밀집도는 높아진다는 거죠. 왜? 여기는 한 뇌에 하나의 문짝이라 좀 편하게 가는데 여기는 한 뇌에 스레드가 세 개니까 대신에 줄겠지만 밀집도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끌어안고 있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는 한 줄을 처리하는 동안 얘는 세 줄을 처리하는 느낌. 하지만 1번에 비해서 3번은 그만큼 많은 거를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밀집도가 1번보다는 훨씬 더 높겠죠. 밀집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스레디가 나뉘어 있으면 나뉘어지지 않는 것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왠지 한 줄로 가는 것보다 세 줄로 가는 게 빠르잖아요. 한 줄에 그 수량이 한 줄에 100명이라면 세 줄로 잡으면은 33, 33, 3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근데 다만 덩치가 큰 사람, 큰 전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문에 끼이는 시간이 발생되면은 연속해서 지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스레드가 아무리 세 개라도 막히면은 결국에는 3배에서 시간 걸리나 한 줄에서 시간 걸리나 결국에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레드를 나누는 의미가 없어진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4코어 4스레드 i5와 4코어 8스레드 i7의 성능 차이가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i5가 i7보다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근데 스레디가 나뉘어 있으므로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 인텔에도 등급을 나누고 비슷하게 파는 겁니다. 설명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쉽게 말씀드려서요. 뇌 하나에 8개의 문이 있냐? 뇌 하나에 8개의 문이 있냐? 8개의 사람 문지기가 있냐? 4명의 문지기가 있냐라고 보시면 돼요. 100명이 와요. 4명이면 25명씩 바꿔요. 근데 8명이면요. 10명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처리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100명이에요. i7이에요. 코어 스레드가 만약에 예를 들면 2개예요. 100명이면 50명씩이잖아요. 4명이에요. 25명씩이잖아요. 8명이에요. 10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12명? 13명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레드가 지금 보면은 코어는 똑같지만 스레드 부분은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빠른 로딩 속도를 요하거나 계속적으로 메모리가 읽히거나 읽어드리는 현상이 많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게임을 하시고 많은 정보들을 빨리빨리 인식을 해야지 화면에 띄우시려면 스레드 8개인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스레드 4개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는 작업이 뭐 예를 들면 방송용이에요. 그러면은 메모리나 그런 것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스레드를 많이 쓰지만 하는 작업들이 단순한적인 게임, 3D 게임이 아닌 뭐 롤 같은 거라든가 좀 그나마 단순화되고 편하고 좀 읽기 쉬운 것들은 스레드 4개로도 충분하지만 8개를 꼈다고 해서 많은 큰 느낌은 없을 거예요. 왜? 이미 4개로도 널널했으니까. 8개 들어간다고 해서 좀 더 널널해진 것 뿐이지 확 느껴지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고사양적인 게임을 예를 들면 GTA5를 하다가 스레드 4개로 쓰다가 8개로 쓰면은 로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왜 램 끼다가 안 끼면은 로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저도 느껴요. 윈도우 저 예전 컴퓨터 윈도우 SSD 끼기 전에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군요. 저도 로딩이 빨라지는 건 느껴요. 램을 끼고. 근데 그 그런 느낌으로 그냥 CPU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좀 받쳐주는 역할이니까. 자, 그리고 쉽게 설명. 이거 아주 재밌게 잘 돼 있더라고요. 셀러론, 펜티엄. 요즘 포켓몬고 한창 유행이죠? 자, i7은 듀얼의 코어를 가지고 있지만 2개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겠던 동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스레드도 4개 똑같죠? i3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힘 좋은 애가 둘이 들어 있고, 그리고 한 뇌둘이 2명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4개로 들어갑니다. 자, 그죠? i3는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뇌들이 4개, 한 사람당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i7은 한 사람당 하나씩, i7이 2개가 합친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면 편하죠. 그럼 전 이 그림을 딱 보고 느꼈던 게, 아씨, 나도 i7 갈걸.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 이것만 보세요. 내가 살려는 CPU에 뇌가 몇 개가 달려있고 얘가 어떤 놈인지 보시면 딱 설명이 쉽게 되겠죠? 이게 저는 CPU를 살 때 이걸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뭐 할 건가? 내가 컴퓨터 사서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게임하지. 아니면 뭐 자기가 원하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인강 하실 거예요? 그냥 아이패드 사세요. 아이패드 같은 걸로 사가지고 보고 다니면서 하세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앉아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엄마 나 공부하기 컴퓨터 사줘. 에이 우리 솔직해집시다. 게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해집시다. 물론 그걸 사주면 좋아서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해집시다. 공부만 하는 컴퓨터는 견적 100만원도 안 들어요. 150, 200, 뭐 하이트 감성 넣어가지고 1070, 1080 넣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견적을 짜게 된다면 CPU 관련해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했을 건지 그거에 맞는 견적에 맞게 i5를 가든지 i7을 가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i7이 좋아 그러면서 1060 달면서 막 그냥 하면서 i7 가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왜? 뇌만 아무리 비상하면 뭐예요? 나머지 게 안 받쳐주는데. 컴은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게 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적에 맞게, 사용 용도에 맞게 i7 갈 때도 있고요. i5 갈 때도 있고, 램 32기가 갈 때도 있고요. 램 16기가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다 필요 없어. 그냥 싸고 좋게 해줘. 그냥 TLC 넣어버립니다, 그냥. 제가 안 써는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그냥 TLC 넣어버립니다. 예쁘게 말씀하시면 저도 예쁘게 해드려요.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게 해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CPU는 대충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지금 이 자료들은 다나와에서 가져왔고요. 이 자세는 네이버, 그리고 여기는 그 지식인에서 퍼왔고요. 소미밀크님. 그리고 이 그림은 네이버 블로그인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출처는 명확하게 했고요. CPU 이제 견적을 구입을 하실 때 CPU에 대해서 한 번씩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가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는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에 사람들 댓글도 달아주고 해주세요. 왜냐면은 저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컴퓨터 고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물어봤는데 제가 답변이 없어. 그럼 밑에 부분들이 얘기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근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